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6억 년 전에 탄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구는 40억 년 전부터 지각을 형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로부터 지금까지를 우리는 지질시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35억 년 전 심해 열수구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하였습니다. 단세포로 시작한 생명체는 약 25억 년 전에는 단세포가 모여 결합된 다세포 생명체가 등장하였고, 지구의 환경 변화와 함께 생명체는 점점 복잡 다양해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생명의 탄생과 멸종을 반복하면서 현재까지 지구상에는 약 500억 종의 생명체가 탄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중 99.9%는 멸종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생명체 중에 약 1억 6천만 년 동안 생존한 생명체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공룡입니다. 현대 과학 문명을 일군 인류의 역사가 고작 400만 년 정도이니 무려 40배나 오래 생존한 생명체였던 것입니다. 공룡의 이야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질시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할 듯합니다. 지질시대는 성칸프리아대와 고생대, 중생대를 거쳐 현재의 신생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5억 4천만 년 이전을 성칸프리아대라고 하고, 그 이후부터 2억 5천만 년 전까지를 고생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룡이 출현하여 지구를 지배했던 중생대는 2억 5천만 년 전에서 6,500만 년 전까지의 시기를 일컫습니다. 그 이유는 신생대라고 하고요. 중생대는 초기의 트라이아스기, 중기의 쥐라기, 후기의 백악기로 나뉘는데, 파충류와 거시식물이 번성해 파충류의 시대 또는 식물의 시대라고도 불립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공룡은 바로 이 중생대를 지배한 강자였습니다. 중생대 초기인 트라이아스기 후기에 출현한 것으로 알려진 공룡은 당시만 해도 큰 동물이라 할 수 없을 정도의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트라이아스기 후반에 불어닥친 생물 대멸종 시간에도 살아남음으로써 후일 크게 번성할 수 있었고, 대멸종 이후인 쥐라기가 시작되면서 공룡은 점차 육지의 강자로 군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어 백악기의 아주 다양한 종으로 발전하면서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그러다가 백악기 말기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수수께끼처럼 갑자기 멸종해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공룡과 같은 지구상 생명체는 수많은 탄생과 멸종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특히 최근 5억 년 동안에는 5번의 대멸종 시기가 있었고, 그중 2번의 대멸종 시기는 공룡과 관련이 있습니다. 4억 4,300만 년 전 고생대 오르도비스기와 실루리아기의 경계에서 첫 번째 대멸종이 발생하였습니다. 오르도비스기가 끝날 무렵 갑작스러운 기후변화가 발생하면서 기온은 급격히 떨어졌고 사방은 얼음으로 뒤덮였습니다. 그 결과 대기와 해양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급격히 떨어지며 식물의 수가 급감했습니다. 그리고 생태계는 파괴되었습니다. 1차 대멸종 후 지구에는 드디어 오존층이 형성됐고 육상생물이 출현했습니다. 고생대 대봉기 말 당시 지상에는 식물과 거미, 정갈과 같은 생물체들이 존재했으며 최초의 양서류도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3억 7천만 년 전인 고생대 대봉기와 석타기의 경계에서 2차 대멸종이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 대멸종은 2억 4,500만 년 전인 고생대 마지막 지질시대인 페른기와 중생대의 시작인 트라이아스기 경계에서 발생했습니다. 지구 역사상 가장 컸던 대규모 멸종으로 당시 지구 생명체의 약 96%가 멸종했다고 합니다. 당시 시베리아에서 발생한 대규모 화산 폭발은 100만 년 동안 지속되었고, 그 결과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는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가 생성되었고, 이로 인한 지구 온난화는 1천만 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공룡이 등장한 중생대 트라이아스기와 중생대 쥐라기 경계인 2억 1,500만 년 전에 네 번째 대멸종 사건이 일어납니다. 당시에는 모든 대륙이 하늘로 모여있던 초대륙이 동서로 찢어지면서 점차 분열하던 시기였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3차 때와 마찬가지로 대규모 화산 폭발이 일어났고, 대기 중 이산화탄소는 급증했습니다. 지구온난화는 다시 시작되었고, 이는 800만 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4차 대멸종 이후 공룡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지구의 주인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다른 파충류들과 함께 지구에서 파충류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6,600만 년 전인 중생대의 마지막 시기인 백악기와 신생대 제3기의 경계에서 마지막 5번째 대멸종이 일어나고, 이때 공룡은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중생대 트라이아스기인 2억 3천만 년 전 등장한 최초의 공룡은 우리가 상상하는 엄청난 크기의 강자가 아니라 집고양이만한 초라한 생명체였습니다. 먹이사슬 최정상 근처에는 얼씬할 수도 없고 다른 파충류나 초기 포유류, 먹이사슬 중간의 양서류와 경합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영화 주라기 공원으로 유명세를 떨친 몸길이 13m, 무게 7톤의 슈퍼공룡 티라노사우루스 렉스도 1억 6,500만 년 전 티라노사우루스과에 속하는 육식공룡이 처음 출현할 때만 해도 그 몸집은 기껏해야 말 정도의 크기에 불과했습니다. 참고로 영화에서는 마치 중생대 쥐라기 때에 맹위를 떨친 것처럼 묘사되었지만 이 공룡은 중생대 마지막 시기인 백악기를 주름 잡던 먹이사슬 최정상의 포식자였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유로 공룡의 몸집이 이토록 크게 변한 것일까요? 초기 두 발로 움직이던 공룡의 거대화는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하나는 티라노사우루스와 같은 육식 공룡입니다. 다리와 머리가 커지는 대신 무게중심을 맞추기 위해 팔이 짧아진 수각류 공룡입니다. 다른 하나는 목과 꼬리가 길어지면서 팔이 길어져 4개의 다리를 가진 거대 용각류 공룡으로 만화 아기 공룡 둘리에 등장해 인기를 끈 브론토사우루스가 대표적입니다. 이 두 가지 방향성이 언제 분리돼 각자 특성이 뚜렷하였는지는 여전히 수수께끼입니다. 특히 후자의 용각류 공룡들 중 아렌티노사우루스의 경우에는 쥐라기 공원의 티라노사우루스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컸으며 몸 길이가 보통 40m에 이르고 무게는 100톤에 달했습니다. 이 정도면 인도 코끼리 20마리의 무게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쥐라기 공원 덕에 공룡하면 무서운 육식동물로 많이들 생각하지만 공룡 중 육식을 하는 것은 전체의 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는 현재 아프리카에 사는 야생동물 중 육식동물의 구성 비율이 5% 남짓인 것과 같은 수준인데 그 이유는 초식동물이 많이 분포해야 생존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다른 한편 초식공룡은 육식공룡에 비해 크기가 더 큰 것이 많은데 그 이유는 육식공룡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더더욱 몸집을 키웠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코끼리가 사자보다 더 큰 이유와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몸집이 거대해진 원인 중 첫 번째는 공룡의 몸속에 있는 기낭 때문이라고 합니다. 공룡이 지구에 등장하기 직전의 지구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소 농도가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폐와 연결된 기낭을 몸속에 만드는 방향으로 진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낭은 중력으로부터 받은 힘을 약 30% 정도 줄여주는 역할도 하는데 이 덕분에 몸집이 점점 커졌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우주정거장에서 생활을 하면 키가 커지는 것과 동일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다시 지구로 돌아오면 원상복구되지만 이와 관련하여 또 다른 주장으로는 호주의 지구과학자인 사무엘 워런 캐리는 당시의 지구 중력 역시 지금보다 작았고 이 때문에 공룡의 몸집이 커졌다고 합니다. 몸집이 커진 또 다른 이유로 점차 늘어난 산소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트라이아스 초기에는 지구의 산소가 저농도였지만 쥐라기와 백악기로 넘어가면서 산소는 증가합니다. 생물은 산소로부터 에너지원을 공급받는데 산소 공급이 원활해지면서 대형 동물이 출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쥐라기 후기부터 백악기 후기까지 산소가 대폭 증가하면서 거대한 공룡들이 살아갈 수 있던 환경이 조성됐고 개체수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 산소의 공급 확대는 식물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공룡이 대형화하는 데 일조를 하게 됩니다. 쥐라기 당시 산소는 지금보다 50%, 이산화탄소는 500% 많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식물들의 광합성량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았고 식물의 크기도 엄청나게 컸으며 성장 속도도 무지 빨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식물들의 영양 성분은 형편없었고 단백질 합성량도 떨어져 당시의 초식 공룡들은 크기만 컸지 영양가 없는 식물을 섭취해야만 했습니다. 부족한 영양분을 채우기 위해 초식 공룡은 더 많은 식물을 먹어야만 했고 그러면서 장도 길어지게 되면서 체구도 덩달아 커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공룡은 생존을 위한 선택의 과정에서 점차 몸집이 커진 것입니다.
살아남기 위해 기낭을 만들어 진화했고 당시의 환경에 적응하면서 개체의 소위 증가와 함께 몸집도 자연스럽게 커졌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구의 대멸종 시기도 이겨내고 1억 6천만 년 동안 지구의 최상위 포식자로 군림했던 공룡이 갑자기 지구에서 사라지게 된 이유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흥미롭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